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란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함수를 정의해 주지 않아도 컴퓨터에 깔려있는 함수가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표준 입출력, 수학 연산, 문자열 처리, 시간 처리, 오류 처리, 데이터 검색과 정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난수 함수 랜덤 넘버는 규칙성이 없어서 임의로 생성되는 수이다. 난수는 암호학이나 시뮬레이션, 게임 등에서 필수적으로 쓰이고 함수명은 RAND 입니다. 난수를 생성하는 함수. 0부터 랜드 맥스까지 난수를 생성해라. 뭐 이럴 때 쓰게 되겠죠. 로또에서 1번부터 45번 사이에 난수 발생할 때 난수 함수를 쓰게 됩니다. 실습 코드 볼까요? 샵 인클루드 studio.h 그 다음에 stdiv.h 난수함수 불러올 때 메인 보이드 for i는 0부터 6보다 작을 때까지 프린트 d 랜드 0에서 6 사이의 수를 랜덤하게 프린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6 사이에 i가 6보다 작을 때 5번 6 사이가 아니라 5번 수를 랜덤하게 프린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 1, 2, 3, 4, 5 1부터 45 사이의 1부터 45 사이의 수로 제한을 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을 그리는 함수도 있어요. set pixel이라고 이렇게 색깔까지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점을 그리는 함수. 수학 라이브러리 함수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삼각함수, 그 다음에 역삼각 함수, 쌍곡선 함수, 지수함수, 기타 함수에서 이렇게 더블로 다 표현을 했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역코사인, 사인의 결과값, 역탄젠트의 결과값, 쌍곡선 코사인, 쌍곡선 사인, 쌍곡선 탄젠트, 그 다음에 지수, 로그, x보다 작지 않은 가장 작은 수, x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수, 큰 정수, 그 다음에 실수 x의 절대값, ABS, 정수 x의 절대값,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루트, 제곱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함수와 매개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반복의 개념을 이해하고 변수의 속성, 전역 변수, 지역 변수가 무엇인지, 자동 변수와 정적 변수가 무엇인지, 재규 호출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을 재규 호출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속성, 변수에는 이름, 타입, 크기, 값 플러스 범위, 생존 시간, 연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범위는 변수가 사용 가능한 범위, 가시성이라고 합니다. 사용 가능한 범위가 있고요. 생존 시간은 메모리에 존재하는 시간, 링키지는 다른 영역에 있는 변수와의 연결 상태를 변수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범위를 볼게요. 변수의 범위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있어요.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걸 전역 변수라고 하고요. 그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걸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차이점을 볼게요.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정의를 하고 그 전체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에서도 쓸 수 있고 함수 밖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러나 지역 변수는 그 함수 내부에서 정의를 하고 그 안에서만 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역 변수는 블록 안에서 선언되는 변수이다. 그래서 여기 블록 안에서 while 블록 안에서 인티저 y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티저 y 같은 경우는 지역 변수가 되고요. 여기서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y가 선언된 블록을 벗어나서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서 이 블럭 바깥에서 한 거는 x는 전역 변수가 되겠죠. 지역 변수의 선언 위치는 최신 C에서는 블록 안에 어떤 위치에서도 선언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블록 중간에서도 얼마든지 지역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지역 변수, 블록만 다르면 이름은 같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헷갈릴 수 있으므로 구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역 변수의 생존 기간, 그 블록 안에서만 생존을 하는 거죠. 지역 변수는 선언된 블록이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자, 지역 변수 예제 보시면 여기 포문 안에서 템프라는 값을 1로 저장을 해줬어요. 초기화됐어요. 그래서 여기 템프는 계속해서 1이 찍히는 거죠. 왜냐하면 프린트F 전에 여기 뿔뿔 하기 전에 프린트F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초기값이 1로 여기서 저장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 1로 세팅이 돼서 계속 1이 찍히는 겁니다. 지역 변수의 초기값, 초기화되지 않았으므로 쓰레기값을 가진다. 초기값을 주지 않으면 그냥 아무 값이나 들어가는 것을 쓰레기값을 가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 함수 이름이 있고 inc라는 함수의 가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해요. 매개 변수. 매개 변수도 일종의 지역 변수입니다. 보면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해서 함수 호출할 때 i 여기 있죠. 이게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도 일종의 지역 변수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역 변수는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밸리어블이라고 해서 함수 외부에서 선언되는 변수이고 전역 변수의 범위는 소스 전체 파일에 영향을 줍니다. 전역 변수의 초기값과 생존 기간은 전역 변수의 초기값은 주지 않으면 특별히 설정해 주지 않으면 0으로 설정이 되고요. 전체에서 그대로 생존을 합니다. 유효합니다. 그 값이. 전역 변수의 초기값 주지 않으면 0으로 돼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지 않았잖아요. 카운터가 무슨 값인지 주지 않았는데 카운터를 찍어보면 0으로 초기값이 되어 있습니다. 전역 변수의 사용. 전역 변수는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인티저 x가 전역 변수예요. 그래서 x가 여기 안에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쓰였고. 그러면 메인에서 서브를 불러서 찍는 거죠. 서브에서 프린트 여기. 그럼 몇 개가 찍히나요? 10개 찍히겠죠. 전역 변수의 사용, 거의 모든 함수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데이터는 전역 변수로 한다. 일부의 함수들만 사용하는 데이터는 전역 변수로 하지 말고 함수의 인수로 전달한다. 같은 이름의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헷갈리니까. 그러나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동일한 이름으로 선언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중간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범위는 대개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변수의 범위는 변수가 선언되는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바깥에 메뉴에 설정이 되면 전역 변수, 함수 안에 선언이 되면 지역 변수. 변수의 범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크게 나누어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있습니다. 파일 범위를 가지는 변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역 변수죠. 블록 범위를 가지는 변수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를 블록 중간에서 정의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의 지역 변수가 서로 다른 함수 안에 정의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변수가 선언된 블록이 종료되면 지역 변수는 어떻게 되는가? 소멸됩니다. 지역 변수의 초기값은 얼마인가? 쓰레기 값이 들어있습니다. 아무 값이나. 그 다음에 함수의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인가? 그렇습니다. 전역 변수는 어디에 선언이 됩니까? 함수의 외부에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전역 변수의 생존 기간과 초기값은 전역 변수는 함수의 외부에 정의될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계속하여 생존을 하는데 초기값은 0입니다. 똑같은 이름의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동시에 존재하면 무엇이 우선시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지역 변수가 우선시 됩니다. 생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할당, 프로그램 실행 시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자동 할당은 블록이 들어갈 때 생성되고 블록에서 나올 때 소멸되는 것을 자동 할당이라고 합니다. 생존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변수 선언된 위치, 저장 유형의 지정자, 저장 유형의 지정자는 오토, 레지스터, 스태틱, 익스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장 유형 지정자 오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블록을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저장 유형을 지정합니다. 지역 변수는 오토가 생략되어도 자동 변수가 됩니다. 저장 유형 지정자 오토에서 변수를 선언한 위치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블록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저장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스태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유형 지정자 스태틱은 정적 지역 변수로서 스태틱을 붙이면 지역 변수가 정적 변수가 됩니다. 저장 유형 지정자 레지스터의 변수를 저장하게 됩니다. 레지스터로 선언을 해주게 되면 CPU 안에 레지스터의 변수가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레티켓 지정자는 하드웨어가 수시로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중간 점검 보겠습니다. 저장 유형 지정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토, 스태틱, 볼레틱 지역 변수들의 정적 변수로 만들려면 어떤 지정자를 가져야 되는가? 스태틱이죠. 변수를 CPU 내부의 레지스터에 저장시키는 지정자는 CPU 내부의 레지스터에 저장시키는 지정자는 레지스터입니다. 컴파일러에게 변수가 외부에 선언되었다고 알리는 지정자는 익스턴. 그 다음에 스태틱 지정자를 변수 앞에 붙이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수가 종료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변수를 생성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범위에 속하는 변수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 외부 연결, 내부 연결, 무연결, 전역 변수만이 연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역 변수, 외부 연결, 전역 변수를 익스턴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쪽에 익스턴이라고 해놓으면 이게 이 파일 1, 파일 2, 파일 3에서 다 쓸 수 있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연결 예제 여기 스태틱이라고 했죠. 스태틱 익스턴으로 all files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익스턴으로 여기 앞에 스태틱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정적 변수입니다. 함수 앞에 스태틱을 쓰게 되면 지금 익스턴으로 해야지만 이게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파일 두 개가. 저장 유형 정리. 일반적으로 자동 저장 유형을 사용을 권장하고 변수의 값이 호출이 끝나도 그 값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지역 정적으로. 만약 많은 함수에서 공유되어야 하는 변수라면 외부 참조 변수. 이렇게 외부 참조 변수. 자동, 레지스터, 정적 지역, 전역, 정적 전역, 외부 참조 이렇게. 가변 매개 변수. 매개 변수의 개수가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기능. 호출할 때마다 매개 변수의 개수가 변경될 수 있게 이렇게 땡땡땡 하게 되면 호출할 때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가 첫 번째 여기 answer에 sum 매개 변수 여기가 땡땡땡 되어 있잖아요. 지금 순환이란 함수는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도 있다. 이것을 리커션이라고 한다. 재기 호출이에요. 재기 호출. 팩토리얼 구하기. 팩토리얼 프로그래밍에서 팩토리얼을 현재 작성 중인 함수를 다시 호출하여 계산하는 거. 팩토리얼 프로그램 안에서 또 팩토리얼을 불렀어요. 이렇게. 이것을 재기 함수라고 합니다. 3팩토리얼을 구할 거면 3팩토리얼 안에서 2팩토리얼을 부르고 2팩토리얼 안에서 마지막 1팩토리얼을 불러서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3, 4 두 번 호출한 거예요. 팩토리얼 계산 팩토리얼 프린트 하는데 여기 메인 함수에서 팩토리얼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또 팩토리얼을 여기 팩토리얼 함수에서 또 팩토리얼을 호출한 거죠.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최대 공약수 여기 GCD 함수 호출했습니다. 메인에서 GCD 함수 호출했고 GCD는 최대 공약수 X하고 Y를 받아서 만약에 Y가 0이면 return X를 하고 아니면 다시 또 이렇게 GCD 함수를 또 부른 거죠. GCD 함수에서 최대 공약수에서 또 다시 최대 공약수를 다시 구하게 되는 거죠.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없는 것인데요.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반복 개념에 의해 배열의 개념,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 1차원과 다차원 배열. 배열을 사용하면 한 변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할당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변수를 한 번에 그냥 여러 개를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배열을 사용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생성할 수 있어서 인티저 s 10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집 한 채가 단독주택 한 채가 그냥 인티저 s 이렇게 선언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대괄호 10을 하게 되면 똑같은 집 아파트처럼 10가정이 되는 거죠. 공간을 할당받게 되는 거죠. 배열의 필요성. 일반 변수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S0부터 9까지 9개를 하려면 9줄에 이렇게 해야 되지만 10개의 변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10번 선언을 해줘야 하지만 배열을 사용하면 이렇게 한 줄에 인티저 s 가로 대가로 10 대가로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꺼번에 변수 10개를 선언하게 됩니다. 자, 배열 선언 앞에 자료형, 배열 이름, 요소의 개수. 그래서 배열 원소와 인덱스. 배열 인덱스는 배열 원소의 번호가 그 주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0번째 배열, 1번째, 2번째 해서 인테저형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소 9번째 배열. 이해되시죠? 배열 선언에 의해 배열 선언에서 인티저 스코어 60이면 60개의 배열. 이거는 12개의 플로트형. 이건 50개의 캐릭터형의 값을 가지는 배열을 선언한 것입니다. 배열 요소 접근. 만약에 스코어라는 이름을 가진 5번째 배열에다가 80을 넣고 싶다. 그럼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 주소 그래서 0, 1, 2, 3, 4, 5 5번째 스코어 5 가로 대가로 5는 80 하면 80을 이 5번째 배열에다가 넣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수식이 인덱스가 될 수도 있어요. 정수가 인덱스가 되고 수식에 숫자를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문자를 넣어주는데 i는 정수인 변수를 넣어줘도 되고 이렇게 수식을 넣어줘도 되고 인덱스 안에 인덱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배열 선언 예제 보세요. 스코어 5 해서 5개 배열을 선언해주고 0번째 10, 첫 번째 20,
두 번째 30, 세 번째 40, 네 번째 50을 넣어주고 포문을 돌립니다. 찍게 되면 스코어 0은 10. 이렇게 i가 1부터 4까지 변하면서 이렇게 그 배열에 있는 값을 찍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열과 반복문.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반복문을 사용하여서 배열의 원소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복문을 사용할 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번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을. 배열을 란수로 채우기. 랜드라는 난수를 불러와서 배열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 수나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하십시오. 1부터 50까지 하고 성적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받는 거죠. 여기 스코어, 스튜던트 학생 명수를 몰라요. 일단 받아요. 그래서 스튜던트보다 작을 때까지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하십시오 해서 포문을 돌립니다. 포문을 돌리고 스캔F에서 배열에다가 그 값을 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스튜던트 명수만큼 그 배열에 있는 값들을 썸에다가 계속 더하는 거죠. 다 누적을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할 때 썸에 있는 값에다가 이제 스튜던트 우리가 스캔F로 받았던 그 학생들의 명수 스튜던트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에버리지 출력해주고. 자, 잘못된 인덱스 문제. 인덱스가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게 되면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킨다. C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인덱스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여기 스코어 5라고 해서 배열을 5개짜리를 만들었는데 0부터 시작해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해서 5개. 0, 1, 2, 3, 4에서 5개. 근데 없는 곳 주소 5를 넣고 60을 넣으라고 이렇게 연산자가 나오면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간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독립적인 여러 개의 변수 대신에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리하기 쉽고 반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n개의 원소를 가지는 배열의 경우 첫 번째 원소의 번호는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0이라고 그랬어요. n개의 원소를 가지는 배열의 경우 마지막 원소의 번호는 n-1입니다. 배열 원소의 번호 혹은 위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덱스라고 했죠. 인덱스. 배열의 크기보다 더 큰 인덱스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른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건드릴 수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배열의 크기를 나타낼 때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할 수 없다. 상수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배열의 초기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저 스코어 5칸의 배열을 확보를 하고 거기다가 값을 차례대로 0번째에다가 10, 첫 번째에다 20, 두 번째에다 30, 세 번째에 40, 네 번째 50. 초기 값을 뭘로 분류하냐면 구분하냐면 콤마로 구분해서 중괄호 안에 나열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초기화. 만약에 3개만 했다면 첫 번째부터 들어가고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초기값의 개수가 초기 배열의 크기가 됩니다. 자, 배열 초기화 예제 5칸으로 된 배열에다가 차례대로 0번째 31, 첫 번째 63, 두 번째 62, 세 번째 87, 네 번째 80, 세 번째 87, 네 번째 14 이렇게 해서 값을 초기화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찍어보는 겁니다. 자, i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작을 때까지. 그래서 프린트 스코어 찍죠. i 찍고 그 다음에 배열에 있는 값 찍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0일 때 31, 1일 때 63, 2일 때 62, 3일 때 87, 4일 때 14 이렇게 배열이 초기화가 됩니다.
배열 초기화 예제 두 번째 보게 되면 스코어 배열 5칸짜리인데 초기값은 두 개만 줬어요. 그러면 이걸 찍어 보게 되면 초기값 31, 63 나오고 나머지는 0으로 초기됩니다. 그 다음에 5개로 해놓고 초기값을 주지 않고 그냥 찍게 되면 이렇게 난수로 표시됩니다. 배열 원소의 개수 계산 사이즈 오브 이렇게 여기 배열 이름 이렇게 되면 배열 원소의 개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배열의 복사 잘못된 방법에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소를 일일이 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되시죠? 포문을 돌려서 한 개씩 다 복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배열의 비교. 자, 배열의 비교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A하고 B하고 같으냐 배열 이름만 갖고 이렇게 되면 올바르지 않은 비교입니다. A에 있는 내용과 B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열의 이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A의 대가로 i와 B의 대가로 i가 같지 않으면 같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중간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배열 A의 6의 원소를 1, 2, 3, 4, 5, 6으로 초기화하는 문장을 작성하여라. 인티저 A는 대가로 열고 6 대가로 닫고 는 중가로 1, 2, 3, 4, 5, 6 중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면 되죠. 배열의 초기화에서 초기값이 개수가 배열 원소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기값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기화해준 값이 0번째부터 차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지죠. 또 반대로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에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배열의 크기를 주지 않고 초기값의 개수로 배열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가? 네, 있습니다. 배열 A, B를 if A는 B와 같이 비교할 수 있는가? 없다고 했습니다. 배열 이름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값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배열 A에 배열 B를 넣는 것과 같이 대입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이름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넣는 것이에요. 하나씩 다.